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도는 양파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중반 생종 양파 10,000톤을 산지 폐기했습니다. 더불어 배추와 무 등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폭락이 산지에서 농산물의 폐기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체작물 개발, 수급 조절 품목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지연되며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파, 배추, 그리고 양파까지 산지 폐기가 거듭되고 있지만 가격 폭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해부터 유난히 주요 농수산물이 산지 폐기가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이 싸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산지 폐기를 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늘 일상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어주고 있어요. 애써 지은 농산물을 제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지 폐기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배추에 대해서는 약 59,000톤 정도를 산지 폐기를 했고, 겨울 대파에 대해서도 4,900톤 정도를 산지 폐기를 했습니다. 양파 29,000톤 정도, 무려 양파까지 합쳐서 93,000톤 정도를 181억 원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까지 예산 지원해가지고 산지 폐기하고 가격 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마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2% 정도가 감소하고, 또 양파인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약 18% 정도는 감소는 했지만, 금년 또 여러 가지 겨울 날씨가 좀 호조된 그런 겨울 날씨가 있고 병충해가 없다 보니까 양파인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서 약 15%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으로 보면은 양파만 해서 한 15만 톤 정도가 이렇게 물량이 증가되어 있고, 마늘의 경우에도 수확량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2%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양으로 봐서는 6만 톤 정도가 이렇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요. 양파가 종전에는 평당 20kg에서 25kg 정도 생산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작황이 좋다 보니까 한 30kg까지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작황이 좋은 그 결론이 산지 폐기를 가는 그런 길이 될 것이고, 가격 안정이 안 되고 과잉 생산이 되는 이런 결론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가격 동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분석을 해봤는데, 2017년도에 1kg당 약 1,200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에 오면서 600원에서 700원대로 떨어지고, 금년도에는 약 500원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이 양파가 2017년도에 약 1,200원 정도, 이 정도로 호조를 보였던 그 시절이 있다 보니까 농민들께서는 그때의 그 가격 시세를 항상 동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좀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시군에 있는 주산지 시군과 농협, 그리고 농업인 단체하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1만 통 정도를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지난달 말까지 해서 수요조사, 전체적인 대상 포전을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 좀 적다는 아우성이 좀 많이 있고, 농민들이 이건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어제 또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예상 물량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8,000톤 정도를 추가로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하루빨리 잘 진행이 돼서 가격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농민들의 시름이 좀 덜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산지 폐기를 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과 수요라는 어떤 시장 경제의 원리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양파, 특히 이제 우리 전남 지역의 무안 지역에서 가장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양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공급 과잉이 작년에 비해서도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농작물이다 보니까 이제 농작물이 커갈 수 있는 기후라든지, 또 거기에 또 따라서
호황이 돼버린다든지 이러면 또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또 이런 그 산지 폐기의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로서는 또 수입 농산물의 대체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그 공급 과잉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냐. 원래 이제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이 조금 부족한 경우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와가지고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수입을 해 왔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이런 경향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많았을 때 수입품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오히려 이게 그 가격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원인을 공급 과잉과 수입품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설교한 변호사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산지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서 산지 폐기, 이것만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의 과잉 생산 자체도 문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부분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최근에 김치로 인해서 배추 수입량, 김치로 인한 배추 수입량을 작년 듣고 보니까 29만 7천 톤을 이렇게 수입을 했어요. 이것이 국내 소비량의 약 19%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이러한 양이 2017년도에 산지 폐기를 우리가 22,400톤을 했는데, 이보다도 수입 물량이 우리가 산지 폐기한 물량보다도 13배나 더 많은 거죠. 수입이 지금 국내 과잉 생산에 부채질하면서 거기에 수입 물량까지 합쳐지니까 대단한 물량이 지금 오버되고 있다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량은 줄어들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처는 줄어들고 수입 물량은 늘어나고 이런 형편이 되다 보니까 응급대책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지 폐기를 할 수밖에 있는 이런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입니다. 2000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자를 했어요. 2006년도가 되면서부터 약간 이제 흑자에다가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김치 종주국으로서 일본에까지 우리가 김치로 수출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산 싼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나라 김치가 이렇게 키로당 3.4달러 정도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김치는 키로당 0.5달러에 수입이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산이 우리 국내에 약 99%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해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김치로 인해서 수입 지출을 보니까 약 504억 정도가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치 제대로 들어오면 김치 자체가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양념류의 채소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우리 양파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우리 전라남도가 전국 양파 재배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안이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포전거래가 이전 같으면 왕성하게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현재 20% 포전거래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고 그래요. 어떻든 이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여기 생산을 지금 현재 가격은 하락되는데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하루에 인부 한 사람 쓰면 10만 원입니다. 그럼 키로당 500원인데 약 200kg를 수거를 해야만이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한 것보다 오히려 폐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오히려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 우리 농민회하고 양파 생산자 협회들이 정부가 정말 때늦게 이런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생산량에 대한 통계 관리라든가 저장되어 있는 양파들에 대한 통계 관리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탁상공론 형식으로 오히려 느껴지는데 현장의 소리를 정말 귀담아 들어가지고 이걸 정책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산지 폐기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산지 폐기는 어찌 보면 은발의 오줌 누기 형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추에서 산지 폐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격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지 폐기 물량이 수입 물량의 13배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수입 물량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그렇다 보면 수입 조절을 하고 국가가 이런 통계 관리를 해가지고 재배량 자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지 않는다면은 이러한 산지 폐기는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원천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내놓지 않고는 산지 폐기만으로는 원인 자체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농산물 시장 격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실시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산지 폐기가 그 중에 하나의 그 시장 격리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농산물 공급 과잉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것을 가격 지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산지 폐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산지 폐기 자체가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공급을 제어하는 그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산지 폐기를 농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이제 정부에서 산지 폐기를 이제 유도를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산지 폐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급을 제어한다는 입장에서 이것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지 폐기를 하는 지역과 또 그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지역 간에 이제 소득 격차가 발생을 할 여지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그 불균형, 그 농민들 소득의 불균형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이 농가에 또 지급하는 보상금의 그 절충점을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또 농민들은 많은 양의 어떤 그 농작물을 좀 보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 수요와 그 산지 폐기에 대한 것만 양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산지 폐기가 어떤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방어하는 어떤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매년 지금과 같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다는 것은 이 시장 자체가 유통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1차 생산자인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산지 폐기를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정부나 또 농민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산지 폐기만이 이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가격 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 산지 폐기의 양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효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언론에 이제 발표되는 거, 우리가 보통 신문 기사 제목에 보면 밭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면서 트랙터로 배추 밭을 갈아엎거나 그러면 이제 그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죠. 이게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훨씬 더 가격 조정의 그 요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 산지 폐기를 좀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들이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산지 폐기는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농산물이 그 지역에서 사용되는 비율은 3%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컬 시스템을 갖춘 완주군의 경우에는 이 로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자체에서 소비하는 것이 이제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로컬 시스템이나 지역 푸드 플랜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저농 규모의 저농이나 고령농들이 지은 농산물, 이러한 농산물들이 제대로 유통이 되고 또 지역 내에서 또 그게 소화가 되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도 보장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소득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장려책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지역마다 좀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특산적인 그런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소화도 하되 또 산지 폐기라든가 가격 보장도 해주되 그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전적으로 그 지역에 좀 지원하는 이런 제도책도 좀 필요하리라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면은 뭐 수매를 비축한다든가 시장을 격리시킨다든가 뭐 대북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대체 작목을 어떻게 개발해서 나갈 것이냐. 그 다음에 휴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한 대안들을 통해서 재배 물량을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인 것 같아요. 수입 물량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금년 때는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생산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되겠다. 그리고 재고 물량은 어느 정도 되겠다. 이 일은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농민들께서 재배 물량 자체를 지금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러한 정확한 통계 관리를 통해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조절해가는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산지 폐기도 좋고 다 좋지만 농민들의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농사를 지어놓고 정말 팔지도 못하면서 그 생계비마저 또 경제마저 위축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만은 곧 가정경제가 지역경제하고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 농산물이라든지 또 뭐 농산물에 꼭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과일이 또 나올 철이 되면 또 과일도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매년 반복되기도 하고 뭐 이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워낙 이제 농작물이라든지 과일들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재배가 되기 때문에 매번 문제가 되는데 이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의원님께서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어떤 이러한 그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산물을 재배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경작을 하고 어떤 것을 재배를 하고 품목별로 전부 다 파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뭐 우리나라 농협이 워낙 이제 지역에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통 농사를 지으시면서 농협의 협조 없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농협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통계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뭐 광역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서 어떠한 그 좀 수직적인 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조금 컨트롤 타워가 된 어떤 기구라든지 정부 부처의 뭐 산하 기관이 있어서 뭐 2, 3년 최소 뭐 5년, 3년, 5년, 10년에 해당하는 어떤 농작물에 대한 어떤 뭐 수요 예측이라든지 공급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품종을 이렇게 파종을 하면서 그것이 소비자에게까지 갈 것을 다 예측을 해서 이러한 농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농민 개개인이 알 수는 없거든요. 그 정보를 아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뭐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농민 개개인이 그것을 다 알 수는 없고 이것을 누군가 농업 지도를 형식을 통해서 어떤 계획하에서 이게 재배가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어떤 품종이 뭐 가격이 좋았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생산자 입장에서는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무작정 달려들다 보면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산지 폐기와 같은 시장 격리 정책을 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도 있고 근데 정부에서도 이런 걸 그냥 단순히 진짜 사후 약방문식으로 이것을 뭐 폐기하거나 어떤 이것을 뭐 수매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예방이 훨씬 더 지금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그 정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이고 또 지금 어떤 그 관리 체계라든지 어떤 뭐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금방 어찌 보면 그 수집할 수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농산물 공급과 어떠한 유통에 있어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떠한 좀 컨트롤 타워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통계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 협동조합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해마다 산지 폐기를 반복해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